당신의 현재와 미래 자산을 위한 경제 인사이트 데일리 랩업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하면 사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이다 뭐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술주의 한 분류라고도 조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이 보시기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혹은 기술주 둘 중에 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에 본질적으로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이유가 공급량이 비트코인은 그 2,100만 개로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금처럼 이제 희소한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중앙은행이나 뭐 기업의 현금 흐름 같은 것에 좌우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금과 비슷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게 가격이 기술주처럼 아직은 움직이는 단계여서, 네. 왜냐하면 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질 때 대부분의 분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기술주처럼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가는 기술주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둘 다 해당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화폐를 대체하겠다라고 예. 나왔었고,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금이다라고 알려졌었죠. 예. 근데 그게 알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들을 썼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금의 속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금같이 뭔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됐죠. 맞아요. 하지만 기술주처럼 가격은 하락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비트코인의 속성이 정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기술주와 가격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가격이 흘러가는 반면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원하는 성질은 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도 이 명확한 어떤 속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에 음.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희소성 측면에서 금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와 또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시면 조금씩 디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6월, 7월에 AI 관련주들이 쭉쭉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성이 없었죠. 그것만 봐도 기술주와는 조금 디커플링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좀 다시 기술주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횡보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비트코인은 이제 좀 나름의 독자적인 이런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금에 가깝다라고 저는 사실 디지털 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모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기술주에 더 가깝다. 내러티브와 서사에 움직이고, 그리고 특정 뉴스나 이벤트에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다만 중장기적 3에서 5년 그 이상을 쭉 묻어두실 그런 투자자분들에게는 금에 가깝다. 결국 인플레이션 헤징도 됐고 중앙화된 통제 권한이 없는 그런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금처럼 안전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그 입장은요, 디지털 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가치 저장 기능이나 뭐 헤지 기능이나 아니면 뭐 희소성 그 관련돼서는 충분히 어떤 금의 그런 역할이나 기능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약간 논외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언제 한번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요 질문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은 가보셨으면 하는데, 네. 피라미드에 가면은 네. 한 3,000년, 4,000년 전에 네. 그 당시에 썼던 장신구들이나 귀걸이, 목걸이 그런 거 다 있거든요. 예. 그 박물관이나. 근데 그게 기원전 3,000년, 4,0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도 금이 그렇게 가치의 수단으로 사용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한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끼케야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디지털 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나 그거의 어떤 뭔가의 저장 금과 비슷한 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유스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판단이 수천 년에 걸렸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 가치에 대한 그런 판단은 저는 정말 그 얼마 오래 안 돼서 이게 그 판결이 날 거라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판단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조금 최근에 AI 이제 사이클이랑 좀 같이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주식이든 아니면 AI든 뭐든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풍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희소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빠르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게 또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더 그 다음 사이클들을 끌 수 있는 하나의 좀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희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100만 개라고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 숫자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금에 더 가깝다고. 사실 기술주랑은 아예 안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아주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낸 그런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그게 이제 금처럼 안전자산의 지위를 갖게 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자산, 많은 디지털 자산이 각자의 백서가 다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사실 비트코인 백서 말고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애초에 나온 게 화폐의 기능을 하고자, 개인 간의 결제를 하고자, 거래를 하고자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옛날, 아주 옛날에 금이 하던 역할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창립자가, 그 개발자가 만든 의도대로 그렇게 저는 디지털 금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많은 수많은 디지털 자산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적인 성향을 띌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다. 그리고 기술주가 아닌 이유를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어떤 그 기술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주라고 하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자체를, 회사 자체가 약간 발전을 더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그 자체에 이제 그걸 조작한다든지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상품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비트코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그래서 기술주는 될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디지털 금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자산들에서 자산,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상호 신뢰를 한다면 그것은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죠. 그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교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금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디지털 기술주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저는 지금까지는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다 라는 의견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 디지털 금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금과 같이 어떤 범용성이라든지 또 인식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디지털 금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오히려 조금 기술주와 관련된 쪽에서로 보는 어떤 시각이 여전히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경제가 앞으로 뭐 이렇게 토큰 경제라든지 이러한 또 새로운 경제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 흐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저희가 디지털 금으로 좀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가격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그 금으로서의 어떤 자산 가치랄까요?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안심하고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는 부분에서도 또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디지털 금을 향해 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투자자들이 보시기에 혼란스러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트코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 위험 자산이 좀 그 선호받을 때는 비트코인이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양상도 보이고요. 그래서 마치 기술주의 일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위험 자산이 회피될 때, 안전 자산이 선호를 받을 때는 금과 같이 움직이면서 대표적인 어떤 그 안전자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유동성 다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의 유동성이 몰려갈 때 마치 최근에 AI 관련주들의 그 시중 유동성이 몰려갈 때 비트코인은 외면을 받았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비트코인과 기술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안전자산이 선호되더라도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금과 비트코인이 제한된 유동성을 놓고 다툼을 또 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과 정반대 양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의 정체는 뭘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금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금 같은 경우도 금 그래프를 딱 이렇게 금 가격 차트를 보시면 선물이 보편화되고 또 ETF란 날개를 달면서 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그런 어떤 패턴들을 그래프를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비트코인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보다는 가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쪽이고요.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결국은 ETF가 보다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들이 더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고 또 더 많은 기업들, 연기금이라든지 일반 법인들, 또 대학 기금들 또는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이런 장기 투자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전통 자산과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씩 담기 시작할 때 보편적인 비트코인 수요 확산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디지털 금이라는 정체성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